네. 오늘 삼장구 온에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부 이용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은 왕왕 있는 일이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데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이 콜마 그룹의 이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아주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또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은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혹시 투자한다면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좀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콜마홀딩스는 어떻게 됐죠? 네, 오늘은 9.3% 오른 채 네. 마감을 했습니다. 예. 어제 경영권 분쟁이 뭐 지난 4월부터 있었지만 네. 어제 좀 촉발이 되면서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네. 그 콜마그룹 차관주인 윤동환 회장이 이제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것 예.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어제 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예. 시간 순으로 살펴보자면은 그 윤동한 회장이 예. 이세 경영을 이제 이세 경영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러니까 아들 딸들한테. 네, 맞습니다. 예. 지난 2018년에 이제 윤상현 부회장 아들과 딸 윤여원 지금 콜마 B&H 대표에게 좀 경영 이런 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삼자 간 경영 합의를 했고 네. 윤동한 지금 사진이 나온 것 같이 옆에는 윤상현 부회장이고요. 예. 딸은 윤여원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윤동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그 아들에게는 한국콜마와 HK 이노엔을 줬고 예. 딸에게는 이제 건기 사업인 콜마 B&H를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마 B&H의 최대 주주가 지분 44%를 갖고 있는 콜마홀딩스고요. 그래서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 B&H의 지배구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윤동환 회장이 묘수를 하면 묘수를 할까 이런 게 냈었는데요. 삼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하면서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 B&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 윤동환 회장이 5%, 윤여원 콜마 B&H 대표가 7% 정도 갖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두 달 전, 지난 4월에 콜마 B&H 경영 실적이 쪼그라들면서 좀 벌어지게 됩니다. 예. 콜마 B&H가 2020년부터 5년 연속 좀 코로나 꺾였어요? 때부터 네. 영업이익이 좀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네. 당시에 2020년 1,092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77% 감소한 24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주가도 당시 7만 원대에서 지금 15,000원대 이 수준으로 내려앉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영이 안 좋으면서 콜마 홀딩스까지 연결로 이제 잡혀버리니까 네. 콜마 홀딩스까지 지금 경영 악화가 될 것이라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부회장이 지난 4월이죠. 콜마 B&H에 본인과 그리고 이승화 전 CJ 제1대장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지배구조에 손을 댄 셈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확립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윤여원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달 초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두고 지금 소송전이 빚어졌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그 아버지가 나선 겁니다. 네. 윤동환 회장이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 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 제약 부분은 윤 부회장이 콜마 B&H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당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고 지금도 그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중재를 했는데 네. 이게 소송 전이로 비화가 되고 사그라지지 않으니까 네. 뭐 최근에 지난달 30일에 윤동 회장이 그런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윤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이 주식 반환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당시 합의했던 승계 구조의 일방적인 변경을 시도한 조치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당시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거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좀 남매 간 갈등이 네. 부자 간 갈등으로 좀 번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경영권 분쟁 가운데 이제 주가가 콜마홀딩스 주가가 또 급등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권 분쟁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통상 경영권 분쟁이 지금 키워드로 잡히게 되면은 주가는 통상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양측이 지분 확보 경쟁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서로 네. 어떻게든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려고 하고요. 또 공개 매수를 할 때가 있고요. 또 블록딜 등으로 이제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소액주주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이 효율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소액주주들한테 잘 보여야지 좀 우호 지분이 생기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좀 어떤 좀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을 한 경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콜마홀딩스가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마지막 말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네. 그러한 기업들이 왕왕 목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예. 있었죠. 네. 지난해 가을쯤에 지금 화면을 띄워지고 있는데 저 통통 튀었을 때가 네.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저게 일봉이거든요. 예. 당시에 영풍과 MBK가 손잡고 공개 매수를 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경영권 분쟁이 장기간 이루어졌었죠. 올해 3월쯤에 끝난 걸로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간 관계상 이 과정을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그 주가만 살펴보자면은 서로 공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분쟁감이 벌어졌을 때 12월 6일 차트를 보시면은 네. 장중 24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천천히 살펴보면은 네. 240만 7천 원까지 원, 그쵸. 예, 좀 240만 있는 7천 원 거나요? 12월 네. 6일 날 찍었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외에는 네. 이제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이건 되게 유명한 경영권 네. 분쟁이죠. 매년 있어 왔던 네. 그리고 일단락됐던 한미사이언스 TV를 둘러싼 어떤 경영권 분쟁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면 2023년에 SM엔터 하이브와 카카오 측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영권 분쟁으로 치솟았던 종목들이 또 안 좋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까 결국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려아연이 24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4월 말에 이제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총에서 승기를 잡고 경영권 방어에 일단 성공을 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거든요. 경영권 네. 분쟁이. 네. 물론 아직까지 여러 법적 분쟁이 남아 있지만 지금 주가가 83만 원 수준입니다. 약 65%가 지금 감소한 수준인데요.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그때 따라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좀 반토막 이상의 계좌가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용성 기자 이런 거 참을 수 없잖아요. 아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죠. 근데 제가 그쵸.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조금만 분노하는 걸로. 네, 조금만 분노합니다. 이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올해 1월 티웨이항공을 둘러싸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이죠. 대명선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이제 경영 개선을 요구하라고 주주 제안을 했고 이게 좀 촉발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었습니다. 최대 주주인 출판사 예림당 측과 분쟁을 벌였었는데 결국엔 예림당이 경영권을 매각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죠. 그때 1월 22일 날 당시 TV홀딩스 주가가 1322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예. 지금 641원입니다. 반토막이 났고 아하. TV항공 역시 1월 31일 날 4,5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2,025원이죠. 오늘 보니까. 그러네요.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단기간 기대감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네.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네. 이제 사례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그랬고요. 당시에 지난해 10월 30일 52,500원을 찍고 24,250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지금 조금 45,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콜마홀딩스도 조심스럽지만 좀 단기 급등락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제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때 2023년에 네. SM엔터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SM 경영권 그 하이브가 네. 공개 매수가가 얼마였던지 기억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독자분께서 얼마였죠? 당시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SM 주가가 7만 원대, 8만 원대였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공개 매수가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튀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그걸 보면서 좀 과한 거 아닌가, 좀 무리해서 한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치킨 게임이 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들이 치열하게 계산을 하고 자기가 손해 보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 계산해서 공개 매수가를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SM의 펀더멘털은 12만 원 수준이다, 혹은 15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제시한 걸로 좀 보여져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카카오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는 SM은 15만 원 수준이다, 펀더멘털이, 뭐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SM 주가를 보면은 네. 물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7만 원대, 8만 원대 돌아왔는데 지금 13만 5천 원 수준이거든요. 네. SM이 네. 당시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는 이미 넘어섰고요. 2년 전에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다현 기자님께서 뭐 엔터주 업사이클이 온다는 주제로 주토피아를 다뤘었던 네, 기억이 네.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당시에 공개 매수가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었다. 돌이켜 보면은 그 공개 매수가가 그들이 치열하게 계산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개 매수가를 스탠다드로 삼고 좀 투자 전략을 삼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개 네. 매수가가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에 접근하는 네.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탁 제시됐을 때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 흘러 보니 SM 주가와 그때 당시 양사가 제시를 했던 공개 매수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산된 이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 또한 투자 힌트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용선 기자가 깨달았다고 제가 본인의 이제 깨달았습니다. 관점을 저희한테 또 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주 핫하고 재밌는 얘기 또 이용선 기자답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도대체 3,000피 언제 다시 찍어요? 저 이번 주 내내 기다렸는데 안 돼가지고요. 용선 기자 어떻게 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물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내 주식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네. 욕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6월 달까지 못 나오면은 못 넘습니다. 3,000을 못 넘고, 그리고 생각보다 과감하게 말씀하신다. 넘더라도 6월 안에 넘더라도 네. 터치하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3,000 피가 딱 돌파하면은 막 언론에서 기사 쏟아지겠죠. 그렇죠.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바로 꼬꾸라질 겁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도 지금 너무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벌어지고 있죠. 네. 오늘 뭐 미사일 쐈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우 전쟁이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감정이 고리 깊어졌죠. 관세 지금 영향 해결 안 됐죠. 유예가 된 상태에서 뭐 우리나라 아직 협상도 진행이 안 된 상태이고 잠시 미뤄졌을 뿐이죠. 그리고 그 유예 기간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좋냐? 경제 성장률이 좀 점점 하향 그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고 있냐? 대중국 수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중국에 밀려서 수출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죠.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 그대로인데 증시만 지금 단시간 내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내 외적인 상황이 전쟁이나 이런 게 벌어졌는데도 2,900선에 머물고 있다는 걸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막 욕심부리해서 막 3,000 넘다 뭐 이러면 안 되죠. 저희 용성 기자의 생각은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 저 이델리 닥터둠 등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김효익 교수님 오신 줄. 아니 저기 증권시장부 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부장 관점도 너무 궁금하고. 사실 근데 네. 저도 이거를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있어요. 예, 네. 헬리스트 분께 여쭤봤는데 사실 낙관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과 비관론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극명합니다. 극명한데 다만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의견이 보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PBR 1배 수준까지는 갈 것이다. 코스피 PBR 1배 수준을 갈 것이다. 그건 한 3,050에서 3,100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3,000 유의미한 숫자를 돌파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3,000은 못 넘을 수도 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진 것도 아니다. 어쨌든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내외적인 요소들이 해결되면은 뭐 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 이거고요. 지금 뭐 펀더멘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상법 개정, 증시 활성화, 추경 이런 정책 펼쳤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재료였어요. 그리고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재료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6월 달로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이제 7, 8월에는 이제 여름 휴가를 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슈퍼개미들이 다 정리를 하고 떠나죠. 주식을. 그래서 시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코스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똑같죠. 아니 이제 용성 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채팅창을 봤더니 은님께서 우리 용성 기자한테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와 거침없이 얘기하시네요. 히읗히읗 굿굿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용성 기자의 관점을 좀 또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네요. 저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촉발되면서 팍팍팍 증시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숏으로 봤던 외국인들도 뭐 스퀴즈도 나오고 숏 스퀴즈도 나오고 하면서 같이 끌어올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무래도 뭐 그렇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맡겨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얘기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우리 용성 기자 오늘 아주 수고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용성 기자 또 기자 페이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말아요? 기사 많이 읽히면 좋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현명한 시각을 기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용성 기자랑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